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북한이 어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 사업에도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렸는데 북한의 무기체계 과연 어디까지 발전한 건지 샤르레 군사연구소 이세환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대표님. 아, 예. 야, 이거 북한이 미사일 하도 많이 쏴가지고 저도 이제 네. 뭐가 뭔지 헷갈리는 수준까지 왔는데 네. 어제요, 30일이죠.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이게 화성 2형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이거는 어떤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북한이 쏘고 있는 순항 미사일은 네. 서방 군사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편적인 순항 미사일 수준에 근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보편적인 순항 미사일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쉽게 말해서 사정거리 200에 짧게는 200에서 네. 4,500km, 네. 아주 이제 멀리까지는 1,000km까지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순항 미사일을 만들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저희한테, 우리나라에 굉장히 위협적인 건가요? 아,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특히 네. 이번에 이제 잠수함에서 쐈다고 하는데. SLBM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SLBM은 아니죠. 네, 그것까지는 이건 이제 아니다. SLCM이라고 하는데. 아, SLCM이라고 한다. 예. 근데 이게 잠수함은 무엇보다도 이제 잠수함이 탄도미사일을 적재했던 순항미사일을 적재했던 문제가 뭐냐면 잠수함은 탐지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어디서 쏘는지 모르니까. 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 어뢰 발사관에서 충분히 쏠 수 있거든요. 예. 따로 이제 탄도미사일을 만약에 잠수함에서 쏜다, 따로 사일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 이런 순항미사일은 사일로를 만들 필요 없이 어뢰 발사관에서 넣어서 그냥 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선으로 쭉 나가거든요. 예. 문제는 뭐냐면 제가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디서 언제 어떻게 쏠지 모르는 거죠. 네. 이게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잠수함이 아니더라도 이게 순항 미사일을 만약에 한국에 쏜다, 예. 북한이, 그럼 보통 우리가 미사일을 쏘면 그냥 한반도를 이제 뭐 휴전선 넘어서 그냥 이렇게 오는 줄 알아요. 예. 근데 이 순항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하고 다르게 쉽게 말해서 순항 미사일은 무인 비행기라고 보면 돼요. 탐지가 쉽지 않다. 아, 비행기예요. 무인 비행기다. 비행기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탄도미사일은 하늘 높이 올라가서 떨어지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이 순항미사일은 쉽게 말해서 순항, 크루즈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비행기 같이 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하냐면 순항미사일 쏠 때 바다로 쏴요. 예. 바다로 멀리 돌아서 오게. 아. 물론 속도는 훨씬 탄도미사일에 비해서 느리죠. 예. 예. 이게 마하 1이 안 나올 정도거든요. 예. 보통 대부분. 그런데 여러 발을 바다 쪽으로 쏴서 멀리 돌아서 웨이포인트 돌아서 옆구리 쪽으로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막기가 더 어렵겠다. 이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예. 대부분 우리 방공 자산이 쉽게 말해서 하늘을 보고 있단 예. 말이죠. 근데 이제는 옆에서 들어오면. 옆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 그럼 옆을 봐야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이지스함이라고 예, 했죠. 예, 예. 이지스함들이 바다에 굉장히 많이 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걔네가 이 이지스함들이 이 순항미사일을 포착해서 예. 육지에 닿기 전에 이 이지스함들이 제거를 해야죠. 순항미사일을. 갈수록 어려워지는 건데 순항 미사일도 탄도 미사일보다 오히려 막기가 힘든데. 그럼 막기가 힘든 건 아니지만 여러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예, 그런. 그러니까 굉장히 말씀이시죠. 다양한 얘네가 투발성을 가진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순항 미사일이 앞서 말씀하셨듯이 잠수함이랑 결합이 되면 더 힘든 거잖아요. 네. 발사가 어디서 되는지 모르니까. 네. 그런데 이 와중에 북한이 잠수함을 공개했어요. 이게 김군옥 영웅함이라고 불리는데 네. 이제 김정은 위원장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핵추진 잠수함 건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네. 일단 뭐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일반 잠수함하고 핵추진 잠수함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일반 잠수함은 이게 배터리를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적어도 열흘에서 보름쯤 안에는 한번 수면 위로 올라와서 예. 이게 충전을 해야 돼요. 그렇겠죠. 근데 핵추진 잠수함은 그럴 필요가 없죠. 쉽게 말해서 무제한 자망이 예. 가능합니다. 거기서 전기분해해서 산소를 계속 생산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잠수함이 찾기 힘든데 들어가서 무제한 자망을 할 수 있다.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이게. 이 북한이 이거 건조하는 게 가능해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북한은 지금 북한이 원자력 발전소나 이런 걸 운영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심지어 핵 무기까지 만들었잖아요. 예. 이 정도 기술력이 있으면 예. 쉽게 말해서 잠수함에 들어가는 건 가합형 소형 원자로거든요. 예. 이걸 만들 수 있는 그 기술적 그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 최근에 북한과 러시아의 뭐 여러 가지 군사적 커넥션이 지금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예. 전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자면 이게 러시아는 예를 들어서 핵 무기를 제공하는 거, 핵 기술을 제공하는 것과 핵을 추진체로 활용하는 건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부분에 북한한테 어느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이 핵 잠수함 보유한 나라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네. 뭐 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핵 보유국이죠. 네. 핵 보유국 중에서도 앞순위에 있는 그렇죠. 나라들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여기에 북한이 들어간다? 일곱 이미 번째로?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북한은 비공식적으로 핵클럽을 인정받고 있으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핵을 투발하기 위한 수단이 세 가지가 있어요. 미사일, 예. 탄도미사일 같은 거, 그다음에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거, 그다음에 예. 폭격기에서 예, 이제 예. 떨어뜨리는 예. 거 아니면 발사하는 건데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폭격기는 조금 힘들어요. 아 그래요? 예, 폭격기는 좀 힘들어요. 이게 굉장히 고가고 예. 기술적 난이도가 높거든요. 아 오히려. 네, 네. 하긴 뭐 폭격기 하면 스텔스 폭격기 해야 될 테니까 쉽지 않겠네요. 예, 예. 근데 잠수함은 지금 또 다른 얘기죠. 훨씬 그 기술적 난이도가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만약에요. 상상하기 싫은 상황이긴 한데 북한이 이 핵추진 잠수함 가지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가 몇 년 전부터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예. 핵추진 잠수함이 문제가 아니라 예. 재래식 잠수함이라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런칭하게 되면 네. 우리한테 악몽일 것이다. 저는 그걸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었거든요. 핵추진 잠수함까지 아니더라도. 네. 근데 이제 핵추진까지 나온다. 예. 그럼 얘네를 도대체 어떻게 잡아낼 거냐. 그게 문제잖아요. 와 그러면은 네. 극단적으로 네. 핵추진 잠수함 가지면 네. 거기다 핵탄도 싣고 네. 캘리포니아 앞바다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전망 뚫고 갈 수도 있죠. 물론 뭐 탐지가 되느냐 안 되냐 예, 또 다른 예. 문제겠지만 예.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와 그럼 미국 입장에서도 저 전략을 다시 짜야 되는 걸 수도 네. 있잖아요. 그 한반도에 있는 그 대전망을 다시 짜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뭐 김정은 위원장의 해군의 핵무장화를 강조했다 뭐 이런 네. 얘기들도 나오던데 우리나라하고 해군력하고 지금 북한의 해군력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상대는 안 돼요. 우리한테. 현재는? 우리한테 상대는 안 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자꾸 북한이 뭘로 가냐 비대칭 전력으로 가죠. 잠수함 같은. 아. 수상함 전력은 절대 안 되거든요. 예. 잠수함 전력도 우리한테 안 돼요. 지금. 예. 그런데 이 비대칭 전력의 잠수함 전력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예. 지금 북한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만약에 북한의 잠수함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이냐. 예. 여기에 고민이 많은 겁니다. 어떻게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도 그쪽이 무제한 자망이 가능하면 우리도 무제한 자망이 가능해야죠. 그럼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예. 그 얘기 있었잖아요. 그 핵무기 관련해서 우리가 독자 핵무장하는 거는 미국과 더 반대하니까 안 될 건데 네. 핵추진 잠수함 정도는 미국한테 얘기해서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냐라는 주장들이 얼마 전부터 있었던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런 의견 많고요. 예, 저는 거기 대표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건 왜 이게 그렇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 핵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과 추진체로 사용하는 건 다른 얘기거든요. 예. 더군다나 호주 같은 경우 보세요. 호주 같은 경우도 프랑스하고 계약했다가 엎어버리고 예. 미국하고 계약해서 핵추진 잠수함을 하기로 했거든요. 맞아요. 이런 선례가 있으니까 예. 우리가 외교를 정말 잘해야 되는 나라거든요, 사실. 아이, 그럼요. 예, 예.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예.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가 좀 급이 있는 나라인데 하필이면 주변에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전교 5등 하는데 예. 우리 반에 1등부터 4등까지 있는 거예요. 전교 1등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답답한 거죠. 아, 전교 5등인데 반에서도 5등이야. 예. 뭐 이런 상황이란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그러면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을 가져서 네. 한반도 주변을 계속 무제한 자망하면서 작전을 펼 테니 네. 우리도 그거를 막을 수 있게 같이 바닷속에서 경쟁을 해야 된다. 네, 그러려면 헌터킬러 우리도 작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 헌터킬러요? 예, 그러니까 잠수함을 투입해서 잠수함이 잠수함을 잡을 수 있게 헌터킬러 작전을 수행해야 되고 또 하나 영화 제목인데. 잠수함 영화. 예. 또 하나 이제 항공기를 이용한 대잠망도 촘촘히 깔아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대잠기가 20대가 채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이웃나라 일본은 한 100대가 넘어요. 그 비대칭 전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네. 우리나라 재래식 예를 들면 해군력에서 무슨 뭐 구축함 뭐 이런 거 아무리 많아도 네. 전투함 아무리 많아도 북한이 그런 핵잠수 하나 가지면 그걸로 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다는 거잖아요. 정리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굉장히 위협적이죠. 우리 뭐 비근한 예로도 2차 대전 때 예. 독일이 수상함 전력이 영국한테 안 되니까 잠수함 전력으로 나가서 패배 직전까지 영국을 몰아붙였잖아요.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좀 하나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성공했다고 네. 북한이 그러는데 이건 뭐예요? 극초음속 미사일은 일단은 이제 돌입 순간까지 속도가 마하 5 이상을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예.
보통 탄도미사일도 사실 극초음속이긴 하죠. 중요한 건 뭐냐면 탄도미사일은 포물선을 높게 그리면서 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격이 가능해요. 요격이 가능하다. 예, 근데 극초음속 미사일은 최고 고도가 50km 내외거든요. 고도. 예. 거기서 굉장히 불규칙한 변형을 그 비행 패턴을 보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도 아주 넓게 우회해서 올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불규칙한 패턴의 비행체를 마하 5가 넘는 이 비행체를 요격하는 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힘들죠. 빠르고 예. 이동의 변화도 예. 많으니까. 그러니까 요격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탐지 자체가 굉장히 탐지 힘들어요. 자체도 어렵다. 예. 그래서 미국도 지금 이것 때문에 작년부터 인공위성을 띄우기 시작합니다.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예. 탐지하기 위한 인공위성.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탐지 시스템으로는 잡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그런데 확실한 거예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거?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예전에 북한이 뭐 ICBM 만든다고 할 때부터 예. 야 북한이 그렇게 되겠어. 결국은 해냈거든요. 그러니까 한기를 정말 꾸준하게 그러니까 한기를 이걸 생각하셔야죠. 북한이라는 나라는 모든 국가의 역량을 다 여기에 집중하는 나라예요. 예. 이런 비정상적인 국가를 지금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국영수 다 네. 암기 과목 다 해야 되는데 네. 북한은 한 과목만 그렇죠. 죽으라고 파는 예, 거니까 맞아요. 거기서 뭐 성과는 결국 나온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게 될 가능성, 실제로 있을 가능성을 우리가 상정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얘네가 4차까지 실험을 했거든요. 극초음속 미사일. 근데 네. 보면은 조금 계속해서 지금 기술이 향상되고 있는 게 보여요. 예. 그다음에 형태도 얘네가 한 가지 형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를 시험하고 있고 문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이거를 시험한다는 거거든요. 예. 시험에서 그 시험 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개량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바보라도 언젠가는 제 수준에 맞는 걸 만들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실전 배치 가능성도 얼마 남지 않았다. 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럼 우리나라 이거 어떻게 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우리가 다 같은 종류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예. 근데 전 이런 생각 해봐요. 조금 이게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 만약에 우리도 북한하고 똑같은 궁극의 전략 무기가 있었다면 예. 북한이 우리한테 이런 도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 그 예전에 네. 우리나라 저 70년대 핵 개발 네, 네. 뭐 시도했다가 뭐 네. 미국이 반대로 못했다 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네. 만약에 네, 그때 네, 저 80년대 초에 미국하고 미사일 저 협정 이거 안 하고 네, 우리도 미사일 기술을 80년대부터 계속 발전시키고 네, 결국 파키스탄이나 인도처럼 네, 핵을 가졌다면 네. 북한이 저러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궁극의 전략 무기를 가졌다면 러시아가 침공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죠. 전 거기에 답이 있다고 예. 봅니다. 아무도 인도와 파키스탄을 건들지 못하죠. 네, 네, 네. 그럼 지금이라도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외교적인 거 빼고 그냥 네. 군사적인 측면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외교까지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군사적인 면으로 봤을 때 네. 항상 이거죠. 대응과 맞대응이죠. 예. 근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변호사님이 총 가지고 있는데 저는 네. 활 가지고 있어요. 네. 누가 이기겠어요? 제가 이기죠. 예. 예. 그럼 저는 뭐 하려고 노력하겠어요? 저도 총 가지려고. 그렇죠. 그럼 결국은 그런 방식을 좀 생각을 해봐야 네,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에는 그쪽으로 이제 정답이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게 참 네. 답답한 거죠. 자 그러면은 외교적인 거로 들어가서 네. 현실적으로 핵을 우리가 자체 핵무장 못 가진다고 하면 네. 그럼 차선책으로는 뭘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국의 핵 우산 정책 그리고 중요한 게 미국은 핵 우산 정책을 얘기해 주면서 이거를 문서화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근데 우리한테 문서화해 줬거든요. 그건 좀 높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예. 그 해구산이라도 쓰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지금 당장은 그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네. 핵추진 잠수함은 네.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굉장히 한번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 무기하고 추진체는 네, 다르니까. 굉장히 다르니까. 지금 남북 전력 군사력 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재래식 전력만 놓고 보면 네. 우리가 질 이유가 없죠. GDP 차이가 뭐 50배, 60배 나는데 이거 지면 이건 바보죠. 비행기도 좋은 비행기가 많고 네, 탱크도 좋은 네, 탱크가 많고. 네, 네, 네. 예. 그러면 제일 걱정되는 거는 미국 그 비대칭 전력, 핵, 네, 그렇죠. 미사일. 비대칭 전력을 왜 북한이 가지려고 할까를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예. 재래식 전력이 안 되니까 비대칭 전력을 네. 간 거예요. 대표님 옛날부터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북한이 핵이 이렇게 지금처럼 고도화되기 전에도 네. 북한의 그 장사정포라고 하는 그 포 네,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우리한테 굉장히 위협적이다. 우리가 네. 비행기 탱크 다 많으면 뭐하냐. 네. 북한의 장사정포에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그건 뭐예요? 장사정포가 무섭긴 하죠. 한꺼번에 막 쏘니까. 그리고 근데 수도권이 예. 워낙 서울이 가까워서. 예. 근데 그 장사정포 이렇게
쏘려고 하면 일단 예. 배치하는 것도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장사정포가 한 발 쏘고 난 다음에 바로 한 발 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한 15분 20분 정도 걸려요. 한 발 쏘고 난 그래요? 다음에. 아 그러면 그 얘기는 북한이 한 포를 쏘면 네. 그 15분 동안 우리가 탐지해서 네. 충분히 요격할 수 있다. 카운터 어택을 할 수 있고 일정 부분 요격도 할 수 있고. 아 그러면은 연평도 포격 같은 것이 전면전으로 일어나도 네. 막아낼 수 있다. 막아낸다기보다는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예, 우리가 충분히 제압할 수 있죠. 예. 네. 그러면 재래식 전력은 문제가 안 되고 결국 네. 핵이네요. 네. 아이고 모든 건 깔때기처럼 기승전 핵으로 귀결이 되는구나. 이런 말씀 드려서 저도 정말 괴롭습니다. 아유 저도 괴로워요. 자체 핵무장 하면 좋긴 한데 예. 그러면 우리가 국제사회의 룰을 무시할 수는 없죠.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 외교적인 거 다 빼고 네.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제가 대표님에게 질문을 드렸던 거고 네, 근데 네. 군사하고 외교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측면도 있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샤르레 군사연구소 이세환 대표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